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말 미국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힘없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특히나 오늘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이슈가 됐을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고려아연의 하한가. 과연 이 유상증자는 누굴 위한 것인가, 뭐 이러한 생각이 좀 들게 해주는 그런 공시였는데요. 결국에는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그 이탈된 수급은 최근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집중이 되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이 있고요. 내일 새벽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애플과 아마존,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있고, 또 그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 뭐 움직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흐름 봤을 때 어제 구글 실적 잘 나온 것 치고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나마 이제 좀 몇몇 종목군들이 좀 선방한 종목군들이 있었지만 숫자 자체가 매우 적었고 지수를 끌어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국내 증시의 흐름들 좀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주는 사실 이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볼 수가 없겠죠. 특히나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 중에서 지금 5개의 기업이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조금 뒤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7개 중에 5개 기업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 사실 어제 구글 하나가 지나갔고, 이제 내일 새벽과 금요일 새벽에 두 개씩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졸트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미국 고용 시장이 약간 식어가는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소비는 견조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은 많이 쓴다. 그럼 과연 그들은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많아요. 코인을 해서 벌었다. 뭐 주식을 해서 다 벌어가지고 지금 일 안 하고 놀면서 돈만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 진실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약간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에 대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진짜로 비트코인도 1억이 다시 넘었고, 그다음에 미증시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미국 사람들이 가상화폐라던가 이런 주식 투자를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안 하고 진짜로 소비를 한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땐 고용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소비에 대한 지속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고용이 살짝 둔화되고 있고 소비는 견조하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11월 달에 FOMC에서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고민되는 상황인데, 이번 주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고용이 약간 식는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한다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고용이 타이트하고 그런 상황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벤트들이 많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일정은 뭐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결국에는 봐야 될 거는 어제 졸트 구인 건수는 지나갔고, 이제 오늘 저녁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랑 그다음에 GDP 성장률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 목요일날 PC 가격 지수,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도 많은데 실적 발표까지 겹치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사실 월요일, 화요일은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 아마존이랑 인텔, 애플.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 인텔은 약간 좀
투자자들 마음속에서 떠난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마음이 약간 떠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AMD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AMD가 그런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7%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급락이 나왔냐면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AI 칩에 대한 공급망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공급망 우려보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 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3분기 매출 이런 것들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AI 수요는 괜찮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하이닉스 주가 빠질 때처럼 기대했던 거는 뭐 200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 200만큼 못하니까 이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거고 특히나 이제 AI 가속기라던가 칩 같은 경우도 사실 저라도 만약에 제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담당자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거 굳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MD 거를 굳이 써야 될 지금 매력,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지금 AMD가 엔비디아에 이어서 2등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2등 기업에 대한 매력, 뭐 가격적인 매력이라던가 아니면 같은 가격 대비 성능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 좀 주가 하방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AI 칩 공급망 우려는 이 부분은 뭐 계속 늘상 나오던 얘기입니다.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이슈로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구글인데 구글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클라우드 매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광고 매출이라던가 기타 매출들도 괜찮게 나왔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클라우드 매출이에요. 클라우드 매출이 왜 중요하냐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아마존에서 이런 SMR 투자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전력 공급에 대한 거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AI 전용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AI용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 클라우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의 시그널은 뭐냐면 앞으로 AI 서비스가 더 이제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쪽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한 20년 전에 이제 20년도 더 됐죠. 이제 한창 PC방이 들어왔었던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붐했었던 그 98년도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 옛날 그 서버 그때가 이제 서버에 처음 이제 발전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는 원래는 뭐 그런 어떤 게임사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서버가 이런 오프라인 어디 사무실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서버를 웹 서버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를 활용한 웹 서버예요. 지금은 어떤 서버 PC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웹 서버를 활용을 해서 게임 서비스를 하고 어떤 플랫폼이라던가 뭐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 서버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에 세 곳 중에 하나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고 이거에 대한 매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사실 2분기 실적 때 약간 AI 수익성 글쎄요 했는데 이번에는 AI 투자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분기 만에 이런 식으로 확 바뀌었다라는 점. 그러면 구글도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세 기업이
그 클라우드 시장을 완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잘 나왔다. 사실 구글이 약간 이 클라우드의 3등 정도 되거든요.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1, 2등이라서 그래서 아마도 구글과 이제 더불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사실 구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왜 안 가냐?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증시와 약간 동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워낙 힘을 못 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내일 실적도 기대해보자 이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가장 큰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이 하한가에 바로 직행을 했는데 이 2조 5천억 주주 배정이 아니라 그냥 유상증자입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고요. 주주 배정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걸 결정이 되면서 하한가에 바로 직행을 했는데 요 공시 내용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채무 상환 금액이 2조 3천억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뭐 6,500억 그다음에 뭐 시설 자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합쳐서 2조 정도 되고 아니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2조 3천억 해갖고 다 합쳐서 공이 많아가지고 헷갈렸네요. 그래서 다 합쳐서 2조 5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왜 하한가를 갔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증자 방식은 일반 공모 증자인데 보통은 유상증자 할 때 뭐 3자 배정하거나 주주 배정으로 지정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일반 공모는 뭐냐면요. 이게 주주 배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주라던가 그런 주주들 배정 물량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자 여기 우리 사주 조합원 우선 배정 비율이 20%입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지금 2조 5천억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20%를 뭐예요? 우리 사주 조합원입니다. 그 조합에는 누가 있을까요? 뭐 거기 관련된 우호 지분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신주 발행가가 67만 원인데 그럼 공개 매수가가 85만 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신주 발행가가 67만 원이면 공개 매수가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그 최 회장님께서 오늘 뭐 기자회견 통해서 뭐 주주 뭐 좋은 기업이 국민 기업이 되고자 이런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주가를 띄워놓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의도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악재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다? 하한가로 바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영풍에서 말하는 거는 이러한 우리 사주 조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영풍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 가처분을 또 법정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뭐냐면요. 영풍에서 주장하는 거는 최 회장 측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철회하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합법적이 아닌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걸 것이고 만약에 두산처럼 그런 액면 분할이라고 이런 게 철회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결과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뭔가 좀 의도적인 부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은 고려아연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땐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카카오가 그 우리 많은 주주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그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고려아연도 만약에 이런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이슈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안 좋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이때가 이제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종가 기준으로 55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 반 만에 3배 올랐어요. 3배 올랐고 지금 원래 이거 오늘 하한가 안 갔으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고려아연이 시총 10위였어요. 근데 오늘 좀 빠졌으니까 좀 내려갔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 위에서. 그러니까 이 한 13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아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자 코스피인데 자 오늘 뭐 고려 아연이 빠져서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결국에는 다시 2,600선 밑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총 15위 안에 종목 중에 뭐 빨간불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고려아연이 어제 종가 10위였는데 한 번에 17위가 내려갔죠. 시가총액이 무려 거의 10조 가까이 증발했어요. 하루아침에 30% 빠지면서.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면서 뭐 세간에 이런 말이 있죠. 국내 주식 정말 뭐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좀 오늘 빠진 부분이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740선을 깼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지금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거의 전멸이에요. 전멸 수준이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이오랑 2차 전지가 다 깡그리 다 빠졌는데 사실 2차 전지 쪽은 지금 아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군으로 올라오면서 2차 전지 쪽에 좀 힘을 잃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섹터들 살펴보고 종목들 이야기해 볼 건데 자 오늘 뭐 탑픽 종목은 사실 제가 월요일 날 얘기했던 건데 그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후딱 넘어가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와서 다시 섹터와 종목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 섹터부터 얘기해 볼게요. 일단 우크라 재건인데 이게 왜 오를까를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이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건주들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돌파를 했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우크라 재건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왜 움직이냐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이 됐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시키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이슈적으로 테마적으로 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금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미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는 좀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세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 재건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면 안 됐다고 빠지고 되면은 또 됐다고 세론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좀 강했던 게 현대에버다임인데 그동안 사실 7월 달에 트럼프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상승폭 반납하고 다시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올랐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미국 대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거든요. 7월 달에도 이거 현대해버다임 11,000원 갔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더 간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다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서야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뭐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한다.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가 됐는데 됐는데 더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원전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원전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딱 대선 끝나자마자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원전주도 그대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보통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대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는요. 진짜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거기서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강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 두시고 투자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지금 대장주가 현대에버다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인데 저는 오히려 재건주들을 보겠다 하시면은 저는 차라리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단순하게 우크라 재건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인프라에 대한 구축 뭐 그게 꼭 전쟁 지역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노후 전력망 교체부터 시작해서 미국조차도 지금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인도랑 미국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뭐 재건까지는 아니지만 노후화된 곳을 다시 좋게 만든다. 그리고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브라질이라던가 남미 쪽도 지금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재건 쪽을 본다고 한다면 현대건설 기계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변동성이 좀 적고 좀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선별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SI입니다. SI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모듈러 주택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현대에버다임이랑 결은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투자하실 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 따라가셔서 매매하는 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막 끌고 가셔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 주식들은 두세 배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다. 요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기술 투자 이거 갑자기 코인을 왜 집어넣냐? 이 원래는 이제 우크라 재건이랑 같이 얘기하려고 하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가상화폐가 트럼프가 펼칠 정책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쪽은 좀 많이 빠지지 않겠죠. 또 조정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 쪽도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또다시 정말 뭐 이런 그때 트럼프 효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얼마나 빠질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감안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섹터 볼게요. 네, 경영권 분쟁.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사실 고려아연은 뭐 이제 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응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여기서 막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까지도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 후보군입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요. 거기 고려아연이랑 영풍정밀이랑 이 관련 종목들 빠지면서 갑자기 상승이 나온 종목이 바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여기는 약간 고려아연이랑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지분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이제 동업으로 같이 시작한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서 네 거냐 내 거냐 이거를 지금 사는 싸움인데 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사이언스 그룹 안에서 한미약품이랑 이 그룹 안에서 아들 둘이 있는데 거기서 네 거냐 내 거냐 이걸 싸우는 거라서 좀 결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고려아연에 빠진 수급이 지금 저는 이쪽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군들이 거의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죠. 500%, 600% 무상증자 하면은 막 한 2연상, 3연상 이렇게 가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과연 테마로만 끝날지 아니면은 여기서 진짜로 만약에 뭐 고려아연처럼은 아니겠지만 한미에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힘이 좋고 거래량도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처럼 저렇게 한순간에 하한가 갈 수 있다라고 항상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대명 선호 시즌인데요. 자, 여기도 지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뿐만이 아니라 뭐 예림당, 그다음에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명 선호 시즌을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기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 스키장, 그다음에 오션월드 워터파크, 그다음에 소노빌 막 이런 리조트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이 대명에서 사업하고 있는 리조트가. 근데 대명이 TA 항공의 2대 주주입니다, 현재. 근데 여기가 지금 왜 이거를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냐면 대명 선호 시즌이 지금 유럽이랑 미국 쪽에 리조트 사업 투자를 많이 해갖고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외 호텔 리조트 사업을 성공하려면 일단 그런 여행사 쪽이랑 뭔가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LCC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합병되면서 4개 유럽 4개 노선을 받았어요. 파리,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4군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모멘텀 그런 것들을 가져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림당은 뭐 마찬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TA항공의 주주인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예림당이랑 TA홀딩스랑 대명선호 시즌이랑 뭐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대명선호 시즌은 시가총액 1,100억 정도대고요. 그다음에 예림당이랑 TA홀딩스는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TA항공은 7천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4가지 기업이 시가총액이 일반적으로 작은 기업들이구나. 그리고 그나마 조금 시가총액 어느 정도 되는 데가 TA항공이구나.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사실 경영권 분쟁을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잖아요. 결국엔 그게 가장 많이 올랐듯이 저도 이 관련된 지주사들 뭐 영풍도 처음에 그랬어요. 영풍도 영풍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영풍정밀부터 시작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티웨이항공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째 게임인데요. 최근에 중국 파노 발급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됐던 게 이제 시프트업의 승리여신 니케, 그다음에 NC소프트의 리니지 2M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 게임이 이번에 중국 파노 발급을 받았는데 퍼블리싱은 텐센트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중국 파노 발급은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중국 파노 발급을 받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좀 히스토리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중국의 그런 게임 개발이라던가 퍼블리싱이라던가 이런 그런 뭐 실력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스킬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 텐센트 보시면요, 그 엄청난 그냥 세계적인 그냥 엄청난 게임사로 완전히 커버렸거든요. 지금 텐센트가 인수 안 한 게임사가 없어요.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도 이미 거기가 텐센트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 지금 지분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왜 이런 말을 하냐, 중국의 그런 게임 개발이라던가 퍼블리싱 그런 실력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이 판호 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처럼 매출이 늘어나겠네 이런 시선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호 발급 이슈가 있지만 근데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11월 달에 G스타 부산에서 아마 백스코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볼만한 종목은 당연히 이제 판호 발급을 받은 시프트업 같은 종목인데 이 보시면은 판호 발급 받은 날에는 음봉 마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죠. 그날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했는데 사실 오늘도 또 윗꼬리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호 발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에 돈을 잘 벌겠네 기대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게 흥행을 할까? 이거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올라가던 거를 상승분을 반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자 크래프톤이 저는 오히려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시간 조정 보이고 있죠. 오히려 저는 크래프톤 같은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 여기는 뭐 지금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IP만 해도 굉장히 가치가 높고요. 사실 뭐 여기는 굳이 무리해서 뭐 중국에 판호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잘 되니까요. 물론 여기서 뭐 확장하기 위해서 중국 쪽과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크래프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는 e스포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최근에 게임 시장에서 좀 약간 욕심내는 쪽이 e스포츠 리그예요.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크래프톤과 뭔가 뭐 연결고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크래프톤을 볼 때 실적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넷마블입니다. 그나마 이제 다음 판호 발급 후보가 넷마블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 그나마 지금 넷마블이 올라갔다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지금 퍼블리싱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게임 섹터들 대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 지금 게임 회사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그 기존 과금 방식에서 그러니까 확률형 상품 판매하는 방식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과연 이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게임스컴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상을 못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중국이라던가 이런 모바일 게임 위주로 시장이 큰데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좀 깨고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그러한 그 해외 니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게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지금 당분간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이 워낙 지금 뭐 전방위 산업으로 뭐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크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뿐만이 아니죠. 지금 중국이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산업들에 다 뛰어들어서 정말 그 뭐 정말 가격적인 전략을 통일대로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시피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는 전력 SMR인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과 결과와 상관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이 AI 투자는 지속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자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있어서 전력 공급이 필요하죠. 그 전력 공급을 함에 있어서 뭐 송전소에서 배전해야 되는 그런 시장. 그러면 배전하기 위해서 변압기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발전소부터 송전을 해주고 송전소에서 다시 이제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역할하는 게 배전반이고 그런 배전 시장에 지금 우리 그 나라 기업들이 뭐 3대장 있죠. HD 현대일렉트릭부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있는데 그런 배전 시장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배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매출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자기 나라 자국의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떠한 과연 미국 대통령이 그걸 막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전력기기 쪽은 이런 결과에 상관없이 수혜를 계속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SMR은 최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못 가는데 거의 뭐 미국 원전주들 막 하루에 뭐 20%뭐 이렇게 우습게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SMR과 관련된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 사실 이 전력기기에 지금 우리나라 넘버 원이죠.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주가가 정말 언제 조정을 받았냐는 듯이 다 회복했어요. 지금 거의 이 정도면은 저기 37만 4,5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AI 전력기기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번에 아마존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어닝콜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뭐 좀 긍정적인 소식 나오면은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효성중공업인데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지금 3대장 중에 LS 일렉트릭 빼고 두 종목이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LS 일렉트릭만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효성중공업이랑 HD 일렉트릭은 정상적으로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인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은 실적 모멘텀이 다소 부진하다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 힘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과거에도 LS 일렉트릭은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릭 갈 때 못 가다가 뒤늦게 후발주자로 합류한 과거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LS 일렉트릭은 이 대열에 합류를 할지 안 할지 우리는 이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이 원전주들은 사실 지금 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7월 18일 날 저 때 체코 수주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대로 다 반납하고 8월 5일까지 그러나서 이제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 정도에서 과연 더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약간 하게 만드는 그런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SMR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서 SMR 그런 사업 하는데 굳이 우리나라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SMR 기술이라던가 이러한 거기에 필요한 뭐 제어 예측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은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장격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원전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연 앞으로 그런 SMR이라던가 이런 시장에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다음 BHI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시세가 많이 나와서 좀 단일가 매매 들어가가지고 좀 쉬어가고 있고 과열 걸렸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지금 중소형단에서는 BHI가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원전 섹터까지 좀 살펴봤고요. 사실 지금 뭐 네 가지 섹터들이 그나마 좀 오늘 시장에서 최근 시장에서 힘있게 좀 올라와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탑픽 종목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바로 TA항공입니다. TA항공인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영권 분쟁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LCC 쪽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 합병 최종 결정이 이제 눈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 기업이 최종 합병하는 거랑 여기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가 급락 나왔고요.
그럼 뭐냐면 이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항공주들은 굉장히 좋아요. 왜? 아니 유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이 유가가 떨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항공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아시아나랑 이제 대한항공 확실하게 합병이 되면요. 그 지금 산하에 있는 저가항공 계열사들 있잖아요. 진에어라든가 그다음에 에어부산,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있고 그 외에 이제 LCC 쪽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했는데 당연히 진에어랑 에어부산이랑 합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그 외에 이제 티웨이항공이나 기타 LCC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분명히 그 안에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와중에 이 티웨이항공은 경영권 분쟁까지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더 그런 당위성을 높여주는 그런 이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일단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사실 이 뉴스 나오면서 좀 올랐거든요. 소노인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명 소노 시즌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사주 PRS, 그러니까 이거 자사주를 어느 정도 처분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현금을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지분 확보 경쟁에 불붙나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약간 이슈라서 뉴스라서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TA항공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명소노 그룹이 TA항공 지금 2대 주주예요. 그리고 에어프레미아라고 하는 그런 LCC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대명소노 그룹이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대명소노 그룹은 리조트 사업하면서 항공사, 저가 항공사들의 지분을 왜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아빠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소노 그룹이 지금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랑 유럽 쪽에다가 해외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TA항공은 지금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노선을 이관 받았어요. 그리고 에어프레미아는요, 미국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미국과 유럽의 해외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저가 항공사들 지분을 가지고 있고 2대 주주인데 하필 TA 항공은 유럽 4개 노선 받았고 그다음에 에어프레미아는 미국 노선 갖고 있고 TA 항공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퍼스트 클래스 운영한다고 그러고 이게 LCC가 맞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대명소노 그룹이 얻으려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리조트 사업과 그다음에 이런 항공 사업의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TA항공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 이런 대명소노 그룹이 만약에 1대 주주가 돼서 확실하게 이제 경영진이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자체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TA항공 입장에서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1대 주주가 될지는 뭐 사실 그거는 모르겠지만 TA항공 본연의 기업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LCC 쪽에서도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대명소노 그룹 같은 곳, 그러니까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랑 엮여서 마케팅이 잘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게 흥행을 뭐 그것까지는 뭐 좀 먼 얘기지만 좀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명소노 그룹이 욕심을 내는 이유가 아니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은 대명소노 그룹의 지분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0월 15일 기준이 왼쪽 화면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대명소노가 TA항공의 2대 주주인데 지금 1대 최대 주주가 예림당이에요. 예림당인데 지금 지분 차이가 3%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에어프레미아는 AP홀딩스, 지금 아마 APS라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일 거예요. 거기가 지분이 30.4%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명소노가 여기도 26.95%. 이 예정이라는 걸 보니 최근에 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집계가 안 됐겠죠? 그럼 뭐예요? 지금 2대 주주가 요게 지금 경영권에 관여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사고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필 지금 고려아연이랑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근소한 지분 차이와 그 다음에
뭐 매수에 대한 의지가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대명선우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올해 이제 상반기 매출액인데 대한항공이 8조 6천억 원,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4조 2천억 원, 그다음에 지금 LCC 5사가 합쳐서 3조 1,700억이라고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크거든요.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LCC 5개를 합쳐서이지만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꽤 작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항공사들만 합쳐도요 매출이 15조짜리예요. 15조짜리 상반기 매출만. 그럼 시장이 15조짜리 1년 뭐 연간 30조 이상 시장인데 꽤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되면서 물론 이제 LCC 안에서도 새로운 뭔가가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 시장 파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TA항공의 그런 경영권 이슈와 그다음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최종 마무리와 그다음에 LCC 쪽의 지각 변동,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 하락, 다 여러 가지 지금 주변 상황들이 TA항공의 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좀 약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령아연이 지금 저기서 하락이 안 끝난다고 한다면 한미사이언스나 TA항공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 TA항공이라던가 한미사이언스보다 더 강력한 분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등장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TA항공이랑 이런 한미사이언스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에 거래량이라던가 힘이 실리는 모습을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좀 뭐 사실 월요일부터 지금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시장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오늘 빼고 이 거래일 동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미국 빅테크 실적 그리고 기업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들 잘 확인하시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